오늘은 남쪽으로 가는 첫 기차를 타려고 이른 아침 서울역에 나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약 8.4km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인데요. 걷는 길이 편안하고 걷는 내내 절경이 펼쳐져 지루할 틈 없이 감탄이 나오는 코스예요. 간단한 간식을 사서 열차가 기다리는 4번 플랫폼으로 가고 있어요. 열차가 벌써 와 있네요. 드디어 열차가 출발해요. 이른 아침 여행을 할 때면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는 순간이 참 좋아요. 아직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시다면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서울에서 약 2시간 3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충북 영동에 위치한 황간역이에요. 황간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열렸는데요. 120년이 넘는 세월을 간직한 간역의 첫인상이 정겹고 따뜻해요. 충북 영동에는 사시사철 인기 만점인 원류봉 둘레길이 있어요. 오늘은 볼 것 가득한 반야사를 들머리 삼아 색다르게 3코스부터 걸어보려고요. 현재 서울역에서 황간역까지 직통열차는 하루 2회 운영되는데요. 대전역에서 환승하면 황간역까지 닿는 열차편이 더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원류봉 둘레길 들머리까지 보통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곳곳에 콜택시 번호가 많이 보여요. 앞에 보이는 계단 내려가서 도로로 나가볼게요. 와, 군침 도는 냄새가 발길을 붙잡는데요. 식사 전이면 간단히 올뱅이국 한 그릇 먹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 예보는 없는데 오늘 이곳은 구름이 좀 꼈네요. 평일이라 5분도 안 돼 택시가 도착했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잠시 후 걸어볼 길들이 보이는데 기대가 되네요. 풍경이 예술이라 입구에서 내렸는데요. 역에서 10분 걸렸고 택시비는 콜비 포함 14,800원 나왔어요. 백화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반야사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반야사는 사찰만 둘러보기 위해 찾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해요. 평일 오전 일주문을 지나 사찰에 이르는 길이 참 고즈넉하고 평온해요. 반야사 경내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차 마실 수 있는 카페와 화장실도 있는데 엄청 깨끗하네요. 대웅전에 이르는 길도 참 예뻐요. 대웅전에서 예불이 진행되고 있어 조용히 둘러봤어요. 반야사는 호랑이를 품은 사찰로 유명한데요. 마치 호랑이 한 마리가 산등성이를 힘차게 달리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나요? 자연이 빚어낸 걸작품 덕분에 출사지로도 인기더라고요. 반야사에 왔다면 꼭 보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 가고 있어요. 만경대 봉우리 꼭대기에 자리한 문수전에서 보는 절경이 예술인데요. 쉬엄쉬엄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돼요. 운치 가득한 풍경 보며 잠시 숨고르기예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아슬하게 놓인 문수전이 저기 보여요. 드디어 문수전 사방으로 펼쳐진 황홀한 절경을 만났어요. 피부병을 앓던 세조가 이곳에 맑은 물에 목욕한 후 병이 나았다는 설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맑고 깨끗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내려가 볼게요. 문수전으로 오르는 길이 두 곳인데요. 제가 간 대웅전 뒤로 난 계단이 경사가 나자 오르기 한결 더 수월해요. 반야사 앞 석전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를 건너 본격적인 원류봉 트레킹을 시작해 볼게요. 징검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걸어가요. (2, 3분) 걷다 보면 바로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백화산 방향으로 가면 돼요. 길이 하나라서 헷갈리진 않더라고요. 갑자기 신비로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대나무 숲으로 길이 연결되네요. 근처에 관음상이 있어 잠시 보고 가려고요. 대나무 숲 지나 계속 앞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돼요. 저기 바로 보이네요. 불교에서 관음상은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움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둘러보기 좋았어요. 다시 대나무 숲길로 들어가요. 얼마 안 가 기와가 놓여있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갈게요. 계곡에 놓인 돌다리 다 건너면 왼쪽 방향으로 가요. 앞에 보이는 다리는 반야교예요. 곳곳에 콜택시 번호가 있는데 체력 따라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더라고요. 반야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정표에서 백화교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데요. 아까 택시에서 내렸던 반야사 입구에서 쭉 내려와도 반야교가 나오니 그렇게 걸어도 돼요. 지금 걷는 원류봉 둘레길 3코스는 반야사에서 반야교를 지나 우메리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총 거리 2.5km로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꿈을 꾸는 기분이에요. 앞에 놓인 징검다리 건너 백화교 방향으로 계속 갈게요. 돌다리 옆에서 뭔가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돌다리가 또 나왔는데요. 길이 다채로워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어요. 평일에도 걷는 분들을 계속 마주칠 만큼 길이 참 좋아요. 산으로 둘러싸인 둘레길 풍광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걷고 있어요. (3코스) 막바지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요. 저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지가 보이네요. 반야사부터 아름다운 풍광 감상하며 잘 걸었어요. 남은 여정도 어떨지 기대가 돼요. 이 코스 산새소리길은 총거리 3.2km로 역시 1시간 정도면 충분한데요. 저는 이 코스 걷다 카페에 잠깐 들릴 거라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아요. 길 한켠에 눈이 가는 소나무가 있네요. 오늘은 구름에 해가 가려져 양산이 필요 없는 날씨예요. 앞에 가려고 찾아놨던 카페가 보여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블루리본 받은 카페더라고요. 주문하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아직은 바람이 불어서 2층 테라스 앉으니 좋네요. 둘레길 사이마다 카페가 꽤 있더라고요. 쉬면서 아까 반야사에서 찍은 사진 몇 장 뽑아봤어요. 한 시간 정도 잘 쉬고 이제 남은 코스 걸어봐야겠어요. 시원한 물줄기와 병풍처럼 둘러선 산세가 걷는 내내 펼쳐져요. 저기 백화교가 보여요. 여기도 콜택시 번호가 있네요. 왼쪽 백화교 건너지 말고 가던 방향으로 쭉 걸어갈게요. 이제 곧 원류봉둘레길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시작돼요. 금강지류 석천의 물길 따라 걷기 좋은 잔도가 이어져요. 앞에 보이는 다리는 목교예요. 목교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반야사 이후 첫 공중화장실인 것 같아요. 목교 안 건너고 앞으로 이어진 잔도 따라 계속 걸어갈게요. 요 녀석도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네요.
구불구불한 강줄기 따라 걷는 이 코스가 정말 좋아서 꼭 한 코스를 걸어야 한다면 주저없이 이 코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눈길 닿는 곳마다 감탄이 절로 나와요. 멋진 풍경에 순간순간을 음미하며 걷게 돼요. 중간에 쉬어갈 곳도 있어요. 절묘한 산수를 자랑하는 이 코스도 거의 끝나가요. 지금부터는 원류봉 광장을 향해 걸어갈게요. 완정교를 건너면서 걸어온 길들을 돌아봐요.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건너편엔 작은 마트도 보이네요. 화장실 옆엔 규모가 작은 주차장도 있는데요. 주말엔 경쟁이 꽤 치열할 듯해요. 완정교에서 원류봉 광장으로 이어지는 1구간은 약 2.7km 거리예요. 야트막한 오르막 구간도 두세 번 나오는데요. 반야사에서 시작하면 내리막길이 많아 좀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햇살까지 있으니 여울소리길 풍경도 정말 좋네요. 여긴 1코스 잔도 구간이에요. 이 코스 잔도하고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좋은 풍경 원 없이 본 것 같아요. 잔도 끝에 연결된 포장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원청교가 나와요. 원청교도 건너갈게요. 이정표가 곳곳에 있어 길 찾기가 편해요. 와, 정말 끝까지 좋은데요? 가까이서 보이는 원류봉의 웅장함에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원류봉 광장에 거의 다 와가요. 영동군 황간면은 조선시대 유학자 우암 송시열과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한데요. 황간면 일대의 8절경인 한천팔경은 송시열이 머물렀던
한천정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봉우리들이 정말 멋져요. 기암절벽에 우뚝 선 원류정과 그 아래 흐르는 맑은 초강천의 조화를 넋놓고 바라봐요. 원류봉 광장 주변으로 식당, 화장실, 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역까지 걸어가도 되지만 밥 먹고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원류봉 광장에서 역까지 콜비 포함 7,500원 나왔네요. 원류봉 둘레길 시그니처 메뉴인 올뱅이국 먹으러 왔어요. 청양고추 한 숟가락 넣으니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해 정말 맛있더라고요. 밥 말아서 한 뚝배기 싹 해치웠네요. 오늘 코스는 반야사까지 충분히 돌아보려면 5시간 정도 생각하고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타고 갈 무궁화호 열차가 들어오네요. 오늘은 산세가 수려한 영동 특유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원류봉 둘레길을 걸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올 수 있는 여행지라고 하니 여행 계획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뵐게요.